장편한국 축사는 재미를 위한 과장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882년 6월 인천 제물포항에 영국 군함 플라잉 피시오가 상륙합니다. 당시 조선은 흥성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막을 내리고 외국 여러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개방을 하던 시기입니다. 인천에 정박한 플라잉 피시오의 승무원들, 그들은 오랜만에 밟은 육지에서 그간의 지루함을 달래고자 부두에서 공을 찼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근대 축구가 첫 선을 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래가지 않아 군절들에게 쫓겨납니다. 플라잉 피시오가 강가의 허가 없이 무단 상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난 부두에는 그들이 차던 공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놀이를 구경했던 아이들이 그 공을 주워 흉내를 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아이들이 선조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근대식 축구를 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다른 영국 군함 앵가우도가 입항합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들어온 함대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선 땅을 밟은 앵가우도의 승무원들, 그들은 서울로 들어와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영국 승무원들은 구경꾼들에게 공을 선물로 줍니다. 그 공놀이는 순식간에 인기를 끌며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 축구의 근대화는 축구종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축구가 보급된 배경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1895년 갑오경장 이후 많은 신식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배제학당, 경신학교, 보송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서구식 근대 스포츠를 가르치며 자연스레 축구가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구락부, 항성기독청년회 등 많은 단체들이 축구 보급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팀을 만든 학교입니다. 1902년 축구반을 처음 만든 데 이어 1905년에는 프랑스인 교사 마텔이 축구공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해 학생들에게 정식 규칙에 기반한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최초로 정식 축구 골대를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 일제는 배제학당에 설치된 흰색 골대가 백외민족인 조선인들의 민족 사상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검은색을 칠하도록 명하기도 했었죠. 배제학당은 오늘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제고 축구부는 국내 최초의 축구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축구 영웅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최초의 공식 경기도 열립니다. 축구가 보급된 이후 각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대항전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거치며 민간 스포츠 단체 간의 경기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1905년 6월 10일 항성기독교 청년회와 대한체육구락부가 정식으로 공개 대항전을 가집니다. 오늘날 구동대문 운동장 위치기도 한 서울훈련원에서 두 팀은 정식 시합을 치릅니다. 많은 관중과 양팀 응원단이 열광하는 가운데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 전역에 축구 열기는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신식 학교에서 학문을 마친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축구를 알렸고 새로운 스포츠는 빠르게 전파되어 갑니다. 그렇게 축구 봄을 맞이하려는 순간 일제 탄압이 시작되면서 성장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은 일제의 압박 아래 스포츠 활동 또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1907년 한일 간 신조약 체결로 조선은 사법권을 박탈당했으며 그해 7월 집회 금지를 위한 보안법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축구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1910년 한일 합병이 강행되고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의 스포츠 또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일제의 조선 스포츠 탄압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끝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축구 또한 다시 대규모 군중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920년대 이후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축구대회들이 탄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대회가 조선체육회 주최로 열린 전조선 축구대회입니다. 1921년 2월 1회 대회는 처음으로 정식 축구 경기 규칙을 사용했습니다. 학교팀과 일반인 팀 등
총 18개 팀이 참가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대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승팀은 가려내지 못한 대회였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심판 판정에 불복한 팀들이 귀권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우승팀 없이 대회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회 임원들과 선수들은 처음으로 적용한 경기 규칙과 운영 방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 대회부터는 더욱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1920년대 한국 축구는 단순히 대회만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1925년 경성에는 오늘날 구동대문 운동장인 경성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었고 평양에도 기림리 운동장이 만들어졌습니다. 1926년 배제고보는 오사카에서 열린 전 일본 축구 선수권 대회 출전했는데 이는 국내팀 최초의 해외 원정 기록입니다. 또한 이 무렵에는 조선의 축구팀들이 일본 축구팀들에게 승리하며 소식을 접한 국민들에게 피지배 민족에 설움을 잊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1928년 평양의 숭실중학교는 일본 학생축구 선수권 대회에 조선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합니다. 숭실중학교의 우승 소식에 전 국민이 기뻐했으며 귀국 이래는 평양역에서부터 수만의 한영 인파가 몰리는 등 대대적인 한영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1929년에는 조선일보사 주최로 경평축구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지역 간 축구 라이벌전이 열린 최초의 대항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성팀은 축구 명문 경신중학을 중심으로, 평양팀은 당대 최강팀으로 불리던 숭실학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희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1차전에 7천여 관중이 모인 가운데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어 열린 2차전과 3차전에선 평양이 모두 승리하며 1회 경평전은 평양의 우승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에 열린 2회 대회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성은 지난해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김용식 등 막강한 멤버를 갖추고 나왔으며 경성은 2만 대관중 앞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김용식은 일제강점기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처럼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강복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월드컵에 출전한 54년 스위스 월드컵 당시 감독으로 대회에 참가했으며 2006년 대한민국 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2회까지 열린 경평전은 이 대회를 끝으로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분하지만 라이벌전이 가열 양상을 띠어 중단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중단되었던 경평전은 몇 년 후에 다시 재개된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 조선에 처음 근대 축구가 들어온 이래 50년 동안 축구는 한반도 곳곳에 보급되어 대중화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성장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대동기의 한국 축구. 그러나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암흑기의 도래를 말이죠.